필리핀 시장에서 처음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어요. 형형색색의 과일들,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향신료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저를 조금 들뜨게 했어요. 서연이가 어머니, 이런 시장은 진짜 구경해 볼 만하죠? 하고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 웃음이 그렇게 가증스러운 줄 몰랐어요. 계속 걸어 다니다가 제가 잠시 허리를 짚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허리 아프시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필요한 물건만 사올게요. 서연과 준호가 그렇게 말하며 시장 한쪽에 저를 세워놓고 떠난 건 순식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곧 돌아오겠지. 저도 모르게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기분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지만 괜히 자리를 옮겼다가는 둘을 못 만날까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점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한국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를 떠난 두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하지만 모든 대답은 고개를 저으며 웃거나 못 알아듣겠다는 몸짓뿐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는 외국인보다는 현지인들만 가득한 곳이었어요. 관광객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머릿속에서 서연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여권이랑 돈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여권도, 돈도, 심지어 핸드폰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곳에 남겨진 거였어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시장의 활기도 저무는 태양과 함께 잦아들었어요. 점점 어두워지는 공간에서 낯선 언어와 얼굴들 사이에 홀로 서 있자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허리는 오래 서 있느라 아파왔고 복대를 차고 있어도 버티기 어려웠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배는 고프고 목이 타들어갔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국도 아닌 아무도 나를 모르는 필리핀 땅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걸까? 두려움이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시장 한쪽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선자님이 필리핀의 시장에서 아들 부부에게 버려진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고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제 삶의 전부가 되었죠.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자식들 덕에 웃을 수 있었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왔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몸이 힘든 게 많이 느껴지네요. 젊었을 때야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삐걱대는 몸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늘 마음이 무거웠죠. 최근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연이 제게 와서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실 텐데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고맙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가족과 함께 지내면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머니, 그런데 우리 집은 지금 좀 좁잖아요. 같이 살려면 큰 아파트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 계획이 있으니까 방이 넉넉해야 하고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 어머니가 남은 재산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대출 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여태껏 번 돈 대부분은 준호가 결혼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부분 다 내줬거든요. 이제 남은 재산이라고 해봤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걸 또 써야 한다니 속으로 무척 고민됐죠. 하지만 아들이 진지한 얼굴로 말하니 외면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아프실 땐 병원도 바로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결국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내 돈 써서라도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죠. 결국 남은 재산을 털어 큰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계약서를 쓸 때는 뭔가 찝찝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옆에서 고맙다며 웃는 걸 보니 잘한 선택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갑게 굴었어요. 서연도 아침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며 차려준 밥상을 내밀었고요. 준호도 퇴근 후에는 어머니, 허리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줬어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서연이 자꾸 제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머니, 왜 물건을 여기다 놓으셨어요? 여기 두면 저희 불편해요. 어머니, 이런 건 좀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처음엔 그냥 제가 미안하다 하고 넘겼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 이게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서연은 제가 이 집에 있는 걸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어요. 게다가 치매라도 걸린 사람처럼 몰아가는 일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식탁 위에 놓아둔 물건이 사라졌는데 서연이 와서 어머니, 이거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하며 비꼬더군요. 제가 말했죠. 기억 안 나긴. 아까 여기다 뒀는데 내가 치운 거 아니냐? 그러자 서연은 그런 적 없다는 듯이 웃으며 제 말을 흘려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이상하게 저만 없으면 물건이 사라지거나 제 자리를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며칠 전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서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 우리 신혼여행 사진첩을 버리셨대. 제가 너무 놀라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적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준호에게 말했죠. 내가 그걸 왜 버리겠니? 오히려 너희 물건은 손도 안 댄다. 그랬더니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도 좀 당황스러워요.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제가 바로 받아쳤어요. 검사?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할 시간에 내 며느리나 잘 감시해라. 이게 누구 짓인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니? 준호는 말없이 입술만 깨물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식에게는 듣기 거북했겠지만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옆에서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더군요.
이 집에서 버텨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짐을 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렇게 지내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전 일이었어요. 며느리 서연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또 물건을 잃어버리셨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얼마나 곤란한 줄 아세요? 말투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박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쏘아붙였죠. 내가 잃어버렸다고? 너야말로 내가 가져가 놓고 이러는 거 아니냐? 서연은 비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치매 검사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커지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물러날 리 없죠. 제가 말했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면 이 집에서 나가도 좋다. 내가 너희들 편하게 살려고 재산 다 내준 거지. 너 같은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준 게 아니다. 그러자 서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러니까 더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러더니 아들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정하면 우리 애도 키우기 힘들겠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애 키우라고 재산 줬나? 너희가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일 거면 내가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준호는 곤란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서연도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답했죠. 화를 내는 건 나도 싫다. 하지만 내 아내가 내 손발을 묶어놓고 내가 화 안 내길 바라는 건 좀 웃기지 않니? 내가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본 적 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 혼자 방에 앉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준호와 서연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건 과장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제가 정말 안전한지조차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밤새 뒤척이다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서연이 갑자기 제게 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가 모처럼 시간이 돼서요. 가족 여행을 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해외로 나가서 공기도 좀 바꾸고 추억도 쌓으면서요. 이번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마음 한쪽이 조금 설레더라고요. 평생 외국 여행은커녕 공항 근처도 가본 적이 없으니 기대가 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제 발목을 잡았어요. 이게 정말 순수한 제안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서연이 덧붙였어요. 어머니, 필리핀 시장이 그렇게 볼거리가 많대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오세요. 어머니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죠. 그 순간 준호가 조용히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제가 시간을 내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요.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도 다 잊고 우리 새롭게 시작해요. 그 말에 결국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보였으니까요. 제가 그래. 한번 가보자. 너희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지. 그렇게 여행을 결정하게 됐어요. 다행히 허리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조금 움직이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오래 걷거나 무리하면 안 되는 건 여전해서 여행 준비를 하면서 복대까지 챙겼어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거라 어쩐지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왕 가기로 한 여행이니 제대로 즐겨보고 싶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서연은 예전처럼 친절하게 굴었어요. 어머니, 여권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필리핀 시장에서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도 미리 알아볼게요. 가는 날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마음 한쪽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란 확신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평생 가게와 집만 오가며 살던 제가 필리핀이라니. 공항도 비행기도 처음이었어요. 혹시라도 폐를 끼칠까봐 짐을 꼼꼼히 챙기고 허리를 단단히 보호할 복대도 차며 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죠. 서연은 여행 준비에 필요한 물건을 도와준다며 한 번 더 챙겨줬어요. 어머니, 시장에서는 가방 잘 잡고 다니셔야 해요. 소매치기가 많대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더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그저 고맙다며 웃고 넘겼지만요.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그 큰 규모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준호가 손을 잡고 안내해줘서 무사히 비행기까지 탔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나는 동안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서연이 창밖 풍경을 보여주며 어머니, 처음이라 떨리시죠? 저희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랜만에 가족끼리 단합이 되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갈등이 다 잊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필리핀에 도착하니 뜨겁고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어요. 어쩐지 이국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조금 들뜨더라고요. 현지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어쩌면 제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준호와 서연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시장 구경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서 갑시다. 하고 제 손을 이끌었어요. 필리핀 시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이며 향신료,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하나하나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복대를 단단히 차고 있어서인지 생각보다 오래 걸어도 허리가 그다지 아프지 않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데 오면 젊어지는 것 같죠? 제가 대답했죠. 맞다. 여기 사람들 보니까 나도 덩달아 신나네. 너희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고 좋다. 그런데 시장 구경을 한참 하던 중 허리가 좀 불편해서 손을 허리에 얹아 기다렸다는 듯이 준호와 서연이 갑자기 허리 아프시죠? 어머니, 잠시 여기 계세요. 필요한 물건만 좀 사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잠깐만 계세요. 하고 떠났어요. 처음에는 금방 돌아오겠거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저를 잠시 기다리게 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주변을 둘러보며 둘이 어디쯤 가 있는지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많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제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스치더군요. 설마 나를 두고 간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점점 발이 저릿해졌고 허리도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복대를 차고 있지만 오래 서 있으니 무리가 갔던 거죠.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들어찬 건 서연이 시장에 가기 전 했던 말이었어요. 어머니,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를 유독 어리숙하게 보이게 만들던 서연이의 행동들까지. 괜히 그 말들이 엉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길을 잃어가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준호야,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혼란 속에 어쩔 줄 몰라 헤매는 동안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들 부부가 나를 정말 버리고 간 건 아닐까? 혹시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다른 사람들도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시끌벅적해지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 휩쓸리듯 여기저기를 헤맸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도 풀려버릴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까운 노점 상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한국 사람들 본 적 있냐고요. 하지만 상인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손짓으로 여기저기를 가리키기만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휩쓸리며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군요. 보통 관광지라면 다양한 외국인들도 있을 법한데 이 시장에는 필리핀 사람들 뿐이었어요. 서늘한 기분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일부러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인보다는 현지인들만 있는 시장에 데리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 서연이 여행 전에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더군요. 어머니, 시장 같은 데선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여권이랑 돈 같은 건 제가 다 가지고 있을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당시에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중요한 물건을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어요. 여권도 돈도 심지어 핸드폰도 없으니 도움을 청할 방법이 막막했죠. 그렇게 시장을 헤매며 아들 부부를 찾았지만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한국 사람은커녕 아무리 둘러봐도 준호와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초조함이 배가 되면서 머리가 핑 돌 것 같았어요. 점점 어두워지니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빈 공간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이 저를 억죄기 시작했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배까지 고파지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혹시 정말 이렇게 필리핀에서 생을 마감하는 건가?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무섭고 슬펐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준호와 서연이가 정말 저를 버린 걸까?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려왔어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준호와 서연이 돌아온 걸까? 고개를 돌려보니 커다란 백팩을 맨 젊은 한국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여기 있다. 제발 이쪽으로 와달라.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너무 지쳐서 목이 잠기고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된다는 생각에 허리를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일어섰어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그 남자를 쫓아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간신히 따라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한마디를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그 말을 내뱉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자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다가왔어요. 한국 분이세요? 여기에서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랑 같이 왔는데 저를 버리고 간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내내 숨이 차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러다 정말 위험하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잡아놓은 숙소로 함께 가시죠. 그렇게 말하며 저를 부축해줬어요. 처음으로 이 외로운 시장에서 누군가에게서 위안을 느꼈어요. 그의 도움을 받으며 숙소로 향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마음 한편에는 그토록 믿었던 아들 부부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이 깊게 자리 잡았고 그 감정이 제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잠시 쉬니 그나마 정신이 들었어요.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는 여전히 쑤셨지만 최소한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생각에 안도할 수 있었죠. 상우라는 젊은 한국 남자가 준 도움 덕분에 제 자신이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꼈어요. 상우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의 이야기가 흥미롭기도 했지만 제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너무 무겁더군요. 상우 씨는 배낭 하나 메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이번엔 필리핀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지인들만 있는 시장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이 시장이 외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면 준호와 서연이 굳이 저를 여기에 데리고 온 이유는 대체 뭘까? 게다가 관광지로 알려진 곳도 많은데 하필 이런 시장에 와서 저를 떼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상우 씨에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지금 여권도 돈도 핸드폰도 없어요. 모두 며느리가 관리하겠다고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고 나니 정말 막막하네요. 상우 씨가 깜짝 놀라더군요. 여건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를 못 하시잖아요. 그는 조금 고민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래도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거기서 여권 문제도 해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먼 타국에서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너무나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상우 씨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다시금 준호와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부모로서 평생 희생하고 살아온 제가 결국 이런 식으로 버려져야 했던 걸까? 분노와 슬픔이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내일은 상우 씨와 대사관에 가기로 했으니 일단 한 걸음씩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우 씨와 함께 대사관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아직 허리가 아파 복대를 단단히 차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숙소 문을 나섰죠. 상우 씨는 제 상태를 살피며 여유 있게 걸어가자고 했어요.
그의 배려가 참 고맙더군요. 대사관까지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호와 서연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상우 씨는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려 했지만 저는 자꾸만 떠오르는 배신감에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대사관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상황을 듣고 신속히 대응해줬어요. 제가 한국인 여행자로 여권과 소지품을 모두 잃어버렸으며 도움을 요청하려 한다는 점을 이해했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와 정보까지 꼼꼼히 챙겨줬어요. 그 과정에서 상우 씨가 계속 옆에서 도와주며 저를 챙겨줬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머리가 하얘졌는데 상우 씨 덕분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대사관 측에서 한국으로 연락을 해보시라며 준 핸드폰으로 딸 유정이와 통화할 수 있었죠. 유정은 제 말을 듣고도 믿기 힘든 듯 말했어요. 엄마, 진짜 오빠랑 서연이가 그렇게 했다고? 이게 말이 돼? 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맞다. 유정아, 나를 일부러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버린 것 같아. 내 오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유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랑 서연이 연락 다 뒤져서 끝까지 확인할게. 그리고 엄마 돌아오시면 바로 데리고 갈 거야.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대사관에서 모든 일을 마친 뒤 상우 씨와 유정이의 도움으로 저는 혼자서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믿기지 않았어요. 상우 씨는 끝까지 저를 배웅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주더군요. 꼭 필요하신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반드시 그에게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었죠. 공항에서는 유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정이를 보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참아왔던 울음이 터졌어요. 유정이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괜찮아,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 유정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준호와 서연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정이와 저는 곧바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여행하기로 했던 일정보다 제가 일찍 돌아왔기 때문에 집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애들이 오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서연이 쓰던 컴퓨터에서 수상한 검색 기록과 파일들을 찾아냈어요. 거기엔 한국 사람은커녕 외국인도 거의 없는 필리핀 현지 시장에 대한 검색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절대 아무도 못 찾는 곳이라는 설명까지 함께였죠. 검색 기록을 읽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더군다나 여행 계획을 정리한 엑셀 파일에는 시장에 저를 데리고 간 다음 어떻게 둘러대고 떠날지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처음에는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할 것이다.
현지 시장이라 언어가 안 통해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런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서연이와 준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으니 믿었던 아들에게조차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더 깊어졌어요. 유정이는 그 파일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를 악물며 외쳤어요. 엄마,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 엄마를 이런 식으로 버릴 생각을 해?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 이거 경찰에 넘길 거야. 유정이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걸 보며 저도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하나둘 발견될 때마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와 서연을 믿고 재산까지 털어 아파트를 사며 함께 살게 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냉혹했는지 깨달을수록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무너져선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정이와 저는 파일들을 복사해 저장해 두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유정이와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이 컴퓨터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철저히 버릴 계획을 세웠는지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한편으로는 차분히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당장 들이닥쳐 따지기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히 끝을 봐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유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선 경찰에 가서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이건 명백히 계획적인 범죄야.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거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유정아, 그래도 너희 오빠잖아. 경찰에까지 끌고 가면. 하지만 유정이는 단호했어요.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 이건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니야. 엄마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 그 사람들은 엄마를 일부러 버리려고 했고, 그게 명백해졌잖아. 그 말에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엔 여전히 준호에 대한 미련과 어리석은 기대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제 목숨을 담보로 했던 그들의 배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유정이 말대로 증거를 정리해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에 도착해서는 유정이가 주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과 증거들, 필리핀에서 제가 겪었던 일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말했죠. 경찰은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서연의 컴퓨터에서 복사해 온 파일들과 여행 일정표를 확인한 뒤엔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 문제가 아니네요.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 게 분명합니다. 경찰은 준호와 서연을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걱정 마. 나도, 경찰도 있으니까 더는 엄마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원래 준호와 서연이랑 여행이 끝나 돌아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정이와 함께 집에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오전 유정이 핸드폰으로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정이가 저를 흘깃보며 통화를 받았죠.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아, 큰일 났어. 엄마를 잃어버렸어. 필리핀 시장에서 한참을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나 정말 엄마를 찾으려고 했는데 현지 경찰도 못 도와줘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유정이는 얼굴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일단 집에서 보자. 나도 얼른 갈게. 빨리 와. 지금 어디야? 준호가 대답하자 유정이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곧 오겠네. 정말 뻔뻔한 놈들이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고 준호와 서연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저를 본 순간 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제가 거실 중앙에 멀쩡히 앉아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 당황한 표정은 단 1초뿐이었어요. 이내 둘은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죠.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엄마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시장에서 한참을 찾았는데 현지 경찰도 못 도와줘서 정말 죄송해요. 하며 준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저희 진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렇게라도 돌아와 주셔서 다행이에요. 둘이 울면서 저를 안으려는 순간 제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준호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준호는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필리핀에서 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런 거짓말을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정말 어머니 찾느라. 제가 서연의 말을 끊고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서연아, 내 컴퓨터에서 뭐가 나왔는지 얘기해볼까?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시장? 내가 기다리다가 사라질 거라는 너희 계획! 두 사람의 연극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 그제야 준호와 서연의 얼굴에서 연기가 사라졌어요. 당황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준호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해라고? 내가 엄마를 시장 한가운데 두고 떠난 게 오해라고?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지.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서 떼어낼지,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니?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라니까요. 제발 진정하시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정이가 나섰어요. 지금 진정할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해? 오빠랑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젠 다 알아. 죄 값을 치르게 될 거야. 서연은 놀란 눈으로 유정이를 쳐다봤고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을 더듬었어요. 경찰? 무슨 경찰? 유정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저 엄마를.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정말이야. 유정이는 준호를 노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오빠, 서영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 다 봤어. 한국 사람은커녕 외국인도 없는 시장을 골라놓고 엄마를 어떻게 그곳에 두고 떠날지까지 계획한 게 의도가 없었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나섰어요. 어머니, 진짜 그건 그냥 여행 계획이었어요.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끊으며 서연을 노려봤어요. 여행 계획! 내가 계획한 게 그냥 여행이라면 왜 내 여권도 돈도 전부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왜 내가 필리핀에서 아무도 없는 시장에 혼자 남아야 했는데? 대답해봐라, 서연아!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결국 입술을 앙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준호는 계속 손사래를 치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우물쭈물했어요. 엄마, 서연이 그런 건 그냥 실수였어. 별 뜻 없었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오해야. 제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속여가며 했던 모든 행동이 오해로 보이니? 너희 둘은 나를 버리려고 한 거야.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짐처럼 느껴져서 그렇게까지 한 거잖아. 너는 내 아내와 한 팀이 돼서 너희 엄마를 낯선 나라에 내버려 두려고 한 거야. 내 입으로 말해봐. 아니라고 할 거니? 준호는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만 있었죠. 유정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오빠,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변명조차 못하는 거야? 엄마가 너네 때문에 지금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돌아오신 줄 알아? 서연이 다시 끼어들며 말했어요. 언니, 경찰은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건 그냥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 굳이 일을 이렇게까지 키울 필요는. 유정이가 단호히 끊으며 말했어요.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를 일부러 버릴 계획까지 짜놓고 그게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야? 경찰 불러서 죗값 치르게 하는 게 맞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더는 자랑스럽지 않다. 내가 이 모든 걸 똑똑히 알고도 저지른 이상 나는 이제 너를 엄마로서 감싸주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는 법이 알아서 하도록 할 거다. 준호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서연이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하다 보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쳤어요. 유정이는 경찰에 두 사람이 돌아왔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미리 신고를 받았던 기록이 있어서 신속하게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죠.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리면서도 이제야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유정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 혼자라도 엄마 지켜줄게. 딸의 말에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 뒤에 저는 딸 유정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유정이와 함께 지내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유정이는 그런 제게 끝없이 힘이 되어줬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요.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고. 유정이의 따뜻한 말들이 저를 한층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저를 도와준 상우 씨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먼저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상우 씨, 저예요. 필리핀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잘 해결됐어요.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상우 씨 덕분에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상우 씨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잘 해결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 역할은 별거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강하셨으니까 이겨내신 거예요. 다음 달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꼭 뵙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죠. 꼭 봐요. 제가 받은 도움은 꼭 갚고 싶으니까요. 제가 정말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상우 씨는 웃으며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유정이와 저는 틈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영화도 보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유정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웃는 모습이 요즘 더 자주 보여요.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저는 유정이를 보며 대답했어요. 너 덕분이야, 유정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는 내 행복을 지켜주는 게 내 삶의 목표야. 유정이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둘 다 행복해야 돼요. 필리핀에서 겪었던 고통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은 이제 제 삶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다시 일어선 지금 저는 유정이와 함께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고 곧 상우 씨와도 재회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삶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질 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와 서연이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차마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어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나 이메일로 끊임없이 구슬리는 말들이 들어왔죠. 엄마,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연이도 평생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랑 같이 다시 살면서 이번엔 정말 잘해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죗값 치른다는 마음으로 살게요. 그들의 말은 처음엔 제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았어요. 배신당했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준호와 서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준호가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겨 웃던 모습이나 결혼하기 전 살갑게 굴던 기억들이 떠오르면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유정이는 그럴 때마다 저를 단호하게 말렸어요. 엄마, 흔들리지 마. 오빠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기들 처벌 가볍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유정아, 나도 알아. 그 애들이 나를 정말로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그래도 준호가 내 아들인데 이렇게 끝까지 등을 돌리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해. 유정이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오빠가 엄마를 우습게 본 거야. 이번에도 엄마가 흔들리시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진짜 오빠한테 분노가 치미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엄마가 이런 식으로 상처받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도 그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는 거야. 유정이의 말이 옳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차갑게 밀어내려 해도 준호가 엄마라고 부르며 보내온 문자 하나하나가 가슴속 깊이 찔려 들어왔어요. 어느 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하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가족이라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품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하지만 곧 떠오르는 건 준호와 서연이의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 증거들, 필리핀에서의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유정이가 옆에 와 앉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옆에 있어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실 필요 없어요. 오빠랑 서연이한테까지 마음 쓰지 마세요. 저도 엄마도 그 사람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고민이 계속 이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란 정말 이렇게 끊어낼 수 없는 족쇄 같은 걸까? 아니면 지금의 흔들림은 단지 제 약한 마음 때문인 걸까? 결국 저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유정이와의 대화를 통해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계속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될지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마음 흔들리지 않게 댓글로 힘이 되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